안녕하세요. 상나스 차가버섯입니다. 이번 상나스 차가버섯 건강정보는요, 항암 치료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암 치료 시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항암제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원리가 암세포만큼 활발히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정상세포를 함께 공격하기 때문이죠. 암세포만큼 활발히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 대부분은요, 바로 면역, 혈액, 점막과 관련된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이 항암제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손상되어서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항암 치료 시 나타나주는 부작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혈구수 감소예요. 백혈구는 대개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1에서 2주 후에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2에서 3주 후에 최저가 돼요. 그리고 3에서 4주 후가 지나야 비로소 정상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회복 시기는 항암제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는 세균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백혈구가 항암제로 인해서 줄어들게 되면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돼요. 만약 항암 치료 후 열이 38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우환이 들고 기침이 나면서 목이 아프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잔뇨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감염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백혈구 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발생한 감염은요, 특히 급속히 진행되기 쉽고 심지어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빈혈이에요. 항암제 부작용으로 빈혈이 생기면 무기력과 피곤, 어지러움, 숨가쁨 등의 증상이 와요. 심하면 수혈을 통해서 상태를 호전시킬 수는 있지만, 참 최근에는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주사제가 개발되는데, 항암 치료 환자에게 이 주사제를 투여하면 수혈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빈혈 환자에게 이 같은 조혈 호르몬 주사와 철분 주사를 맞히는 편이 수혈보다 효과가 좋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서 수혈이 지닌 문제점을 피하면서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죠. 세 번째는 출혈이에요. 항암제 부작용으로 혈소판이 감소하게 되면요, 이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지혈작용을 하는 세포로 혈소판이 줄어들게 되면 출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멍이 잘 들고 잇몸이나 코에서 피가 나고 사소한 상처인데도 출혈이 금방 멈추지 않으며 소변색이 붉고 대변색이 검어지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출혈이 의심되니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혈소판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위암에서는 출혈이 흔한 편이죠. 토일이나 혈변, 검은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출혈량이 많아지면 생명이 위험해지므로 이런 증상이 보시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오심과 구토예요. 이 오심과 구토는 항암 치료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죠. 대개 항암제 투여 후 1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며 일주일 정도 지속될 수도 있어요. 어떤 환자는 항암제를 맞으면 토한다는 예전의 경험으로 인해서 항암제 투여 전부터 미리 오심과 구토의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실 때에는요, 가능한 오심과 구토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 때 대개 예방적으로 항구토제를 함께 투여하며, 그래도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환자가 복용할 수 있도록 항구토제를 추가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그냥 참는 환우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러면 다음 치료 때 더욱 심한 오심과 구토를 일으킬 수 있으니 항구토제를 복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구내염. 입안이 헐고 아픈 구내염도 자주 보이는 항암제 부작용이죠. 대개 항암 치료 후 5에서 7일 만에 증상이 나타나고 2에서 3주 뒤에 회복합니다. 구강소독제로 입안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구내염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돼요. 염증이 심할 때는요, 자극성 있는 음식을 피하고 통증 완화를 위해서 구초, 마취액이 포함된 구강소독제로 입안을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설사와 복통입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일부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상피세포가 손상된 경우에는요, 설사가 올 수가 있어요. 또 일부 항암제는 장의 운동을 촉진해서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원인과 정도에 따라서 수액이나 지사제 등을 처방을 받게 돼요. 특히 항암제 중에서 이리노테칸이란 이 항암제는요,
설사와 복통 같은 부작용이 다른 항암제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사제를 같이 처방을 받게 돼요. 설사가 나오면 곧바로 지사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심한 설사가 계속되는 경우야 설사와 함께 복통, 발열이 동반된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진찰을 받으셔야 돼요. 항암 치료 후 열이 많이 난다면 세균 감염의 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야 됩니다. 열은 나지 않지만 오한이 드는 경우에도요.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응급실로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항암 치료 부작용 7번째, 신장 독성이에요. 시스플라틴을 비롯한 일부 항암제는 신장, 즉 콩팥에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항암제 투여 직후 또는 며칠 내에 급성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하곤 하지만 최근에는 예방용 약제를 같이 쓰거나 수액을 함께 넣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부작용은 적은 편이에요. 시스플라틴을 몇 개월 투여했을 때 만성 신장 독성이 올 수가 있는데 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증상도 없어서 대개는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나빠진 것으로 발견하게 되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신장 기능이 나빠질 경우에는요, 보통 항암제 용량을 줄이거나 항암 치료를 중단하면 대개 서서히 회복하게 됩니다. 상나수 차가버섯에서 알려드린 항암 치료 부작용 정보는요, 차가버섯 제품과 무관한 건강 정보입니다. 상나수입니다.